우리의 몸을 해치는 4가지 독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조적인 독소, 정서적인 독소, 화학적인 독소, 전자기장의 독소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전자기장의 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전자기장이 우리 몸에 어떤 그 해악을 끼치는지 굉장히 쇼킹하죠. 지금은 모두 우리가 전자기장의 세계에 너무 노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정말 꼭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다, 그 말이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아웃라이어들의 불편한 메시지나 그런 메시지를 지적하는 과학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 목표는 전자기장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누구나 이해하고 인류는 정말 보편적으로 이래까지 역사를 볼 때 그 아웃라이어들의 그 메시지, 그런 말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욕구, 욕망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보면 사실 그 과학자들이 그 전에 굉장히 크게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냈죠.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했는데 처음에 초반에 뭐예요? 이 TV 뉴스들은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 별로 죽지도 않고 그래갖고 곧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과학자들의 말이 맞았죠. 곧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1년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쉽게 잡기 힘들다. 이런 아웃라이어들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전자기장도 마찬가지죠. 이 아웃라이어들은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지만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항상 이 주류, 정치를 하는 주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뭔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처음에 이 아웃라이어를, 영어 의미로 보면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아닌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일반 영역이 아닌 세상의 발자취를 남긴 천재, 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웃라이어를 정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비틀즈 같은 천재들은 이게 대표적인 아웃라이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기와 주변 환경을 잘 타고났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에도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내가 억지로 1만 시간을 하려고 하면은 힘드는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도록 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그런 시간이며, 주변 환경이 만약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노력이 1만 시간 동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 오면서 우리는 무조건 1만 시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역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노력하게 만드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1만 시간이 저절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다. 우리가 그 1만 시간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콤 글래드웰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950년대 미국 서부와 남서부 일대의 신문들은 원자폭탄의 여파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정부 과학자들의 말을 일면에 보도했지만은, 걱정할 것 없다는 그들의 말은 이제 틀린 말로 알려졌고, 60년대에는 뭐예요? 담배가 안전하다라고 설파했지만은, 우리는 그 말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젖소에 인간 성장 호르몬을 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그 말에 속지 않는다. 80년대에는 정부와 산업 패널들이 마가린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에 속지 않는다. 90년대에는 휴대전화가 안전하다고 설파했지만은, 우리는 그 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머리 옆에 배터리를 놔둬서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2000년대에는 GMO 식품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속지 않는다. 1979년에 나는 고압선에서 0.2마일, 약 402m입니다. 0.25마일은 이내에 거주할 경우 소아의 백혈병이 증가한다는 연구 논문을 우연히 접했다. 이때가 내가 자기장이 건강 위험에 처음 알게 된 시점이었다. 그리고 82년도에는 고압선과 성암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도 있었고 91년도에는 전기 담요를 덮고 자면 유방암 위험이 31% 증가한다라는 논문도 발표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가전제품, 특히 뭐 전기 제품들, 전기 담요들 우리가 가정집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왜 위험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자기 방사선은 늘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빛처럼 어떤 파동으로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은 알고 보면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중심에 그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체외곽에 전자가 궤도를 돌면서 항상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움직임에서 다른 어떤 외부의 전기와 자기가 동시에 우리 몸을 때리면 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종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라는 거는 전기와 자기를 동시에 띄는데 전기는 뭐죠? 양극에서 음극으로, 자기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빠르게 이제 번갈아 이동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 속에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우리 몸이 원자의 어떤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분류되는데 그 원자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운동에 다른 외부의 전자기 방사선이 때리면은 그것이 바로 파괴되어 가지고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제 태양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걸 태양 플레어라고 하는데 태양의 채층이나 코로나 하층부에서 돌발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 태양 플레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사선의 예이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은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항상 이게 전기와 자기는 같이 움직이죠. 전자기장은 지구에 태양 방사선을 대량으로 퍼붓는다. 플레어는 태양 흑점 주기와 발생 빈도가 일치한다. 11년 주기로 정점에 도달한다. 태양 방사선은 대기층에서 여과되므로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산 정상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스키를 타면 지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금방 햇빛에 탄다는 것을 알아챘는가? 높은 고도에서는 보호 대기층이 얇아서 방사능에 더 노출되고 쉽게 햇빛에 그을리게 되는 것이다. 산 정상에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산 정상에는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에는 태양 플레어가 아주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금방 세포가 금방 타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35,000피트 상공을 비행할 때도 보호 대기층이 얇아서 비행기의 주 재료인 알루미늄이 납처럼 방사선을 여과시키지 못해 우리는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야, 이게 알루미늄 방사선을 여과 못하는구나, 비행기에. 플레어는 11년 주기 중에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방사선 노출 수준이 달라진다. 11년 주기 중에 방사성이 낮은 시점에 비행한다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동안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하는 것보다 적은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태양활동 극대기에 비행한다면 흉부 엑스레이 7회에 맞먹는 방사선 양에 노출된다. 한번 비행할 때 말이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그 각종 림프종 발병률이 가장 높고 승무원들은 모든 직종 가운데 호르몬 불균형과 임신 합병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30년 동안 비행사 조종사나 승무원 중에서 피부가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온갖 전자기장 오염으로 일찍 늙는다. 이는 직업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는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그 결과 이들은 매일 근무하면서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가 조기에 노화한다. 네, 엄청난 사실이네요. 비행기가 태양의 그 방사선을 그냥 그 비행기 재료인 알루미늄이 그걸 막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투과를 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즉 태양의 그 빛이 우리 몸 속으로 이제 침투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산소가 체내로 흡수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배기가스의 일부가 활성산소라 불리는 여분의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의 외벽을 손상시키고 조직과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활성산소는 황산화 비타민과 활성산소를 흡수하는 폴리페놀에 의해서 중화된다. 황산화 비타민은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다른 색깔의 채소를 먹으라고 권한다. 각 색깔의 채소는 몸에 좋은 다양한 비타민, 폴리페놀, 황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사실 이게 에너지 발전소인데 여기서 산소를 흡수해서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배출하는 가스가 활성산소인데 이게 이 활성산소를 다시 중화시키는 게 황산화 비타민과 과일이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말하는 이제 폴리페놀을 많이 먹으라 하는데 폴리페놀은 이제 색깔이 진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의 뭐 석류라든가 뭐 토마토 이런 것에 보면 이제 폴리페놀이 많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약 3조의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완전수라서 3조라고 생각했는데 10만 개의 세포가 손상돼도 문제가 있음을 자각할 수 없다. 하지만 매주 한 번씩 10만 개의 세포가 파괴되고 매일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한 번에 5천 개씩 세포를 손상시키며 알람시계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수년간 무선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결국 수억 개의 세포를 죽여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이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세포가 파괴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파괴된 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노출된 전자기파가 우리 몸을 투과할 때는 체내의 전류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혈액, 신체 조직, 장기에 일어나는 그 화학 작용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나는 증상으로는 뭐 불안, 집중곤란, 우울증, 피로, 두통, 기억력 손상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이런 것도 있다. 흥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당뇨병에 걸린 51세의 남자가 컴퓨터 앞에서 혈당을 검사한 적이 있는데 검사 결과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컴퓨터에서 멀어지자 10분 만에 혈당이 10% 이상 떨어졌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전자기장에 유독한 영향이 그의 혈당 조절 체계에 반영된 것이다. 이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던 것은 혈당 수치가 유독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와, 이게 컴퓨터 앞에 작업하는 것이 이게 혈당을 높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네, 컴퓨터가. 그러면 사실상 모든 신규 발명품은 전자기 방사선 오염을 악화시킨다. 새로 추가되는 오염은 대부분 디지털 통신에서 나오는 펄스 디지털 무선 주파수의 전자기장으로 순전히 엄청난 노출량 때문이라도 건강에 가장 위험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전자기장을 유발하는 발명품이 아주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형태 크기의 어떤 배터리 같은 거,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기차, 비행기, 휴대전화 및 안테나, 기둥, 컴퓨터, 디지털 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전자기기, 고전압 및 저전압 송전성, 집안 배선, 전자레인지, 라디오, TV 송신기, 스마트 M, 웨어러블 성능 추적기, 심박동수, 수면 걸음 모니터링 이런 거 이런 게 추적하는 게 별로 안 좋구나. 무선 베이비 모니터 및 기지국, 무선 게임 콘솔 및 기지국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우리 지금 전 세계 78억 중에 약 60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이 휴대전화의 전자기파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린아이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세포는 성인보다 더 빨리 복제되고 면역계가 성인보다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 휴대폰의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휴대폰의 배터리도 굉장히 위험한데 배터리를 머리에 대고 있으면 전자기파가 대기를 멀리 투과하지 않고도 곧장 우리 몸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이렇게 귀에 가깝게 해서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몸에서 0.25인치, 1.27cm 떨어진 곳에 두면 휴대전화의 전자기 투과력이 거의 50% 줄어든다. 아, 1cm만 떨어뜨려도 50% 줄어드는구나. 몸에서 1인치 정도, 1인치는 2.5cm죠. 몸에서 1인치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투과력이 66% 감소한다.
휴대전화를 셔츠 주머니에 넣으면 심장기능 장애에 대한 취약성이 훨씬 높아지고,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정액질 불량, 불임, 전립선 기능 장애, 전립선 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휴대전화는 우리 몸에서 항상 멀어진 곳에 한 2cm, 1인치만 떨어뜨려도 투과력이 아주 감소하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가 그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뇌세포의 과도한 흥분, DNA 손상도 가져오고, 뇌세포 손상, 뇌종양 위험, 그리고 우울증, 불안, 발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보호용 커버를 씌우자. 그리고 아이들은 휴대전화와 무선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임산부는 보호 케이스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피해야 된다. 이동전화 기지국이나 고압선 근처에 살지 말자. 학교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설치하지 말자. 그리고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지 말자. 블루투스 이것도 아주 나쁜 거네. 휴대전화의 자동 꺼짐 기능을 사용하자. 가능하면 언제든지 유선전화를 사용하자. 무선전화와 기타 무선장치, 무선 왕구와 무선 베이비 모니터, 무선 인터넷, 무선 보안 시스템 등은 사용을 피하자. 우리가 이제 편하기 위해서 무선을 자꾸 사용하는데 이것이 아주 그 전자기파를 많이 발생시킨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자꾸 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혹은 자기 전에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자는데, 그때마다 좀 머리가 많이 좀 띵하고 일어날 때 좀 머리가 두통, 약간 편두통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이게 다 모든 휴대전화가 발산하는 전자기파 때문에 그렇다. 이 전자기파가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대전화를 멀리해야 된다. 단 1인치만 띄어도 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양을 66% 줄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시계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자. 시계에 있는 배터리가 그 전자기파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시계도 사용하지 말자. 하여튼 전자기장의 오염원으로부터 우리가 가급적이면 벗어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물론 다 지키기는 힘들겠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멀리 떨어져 놓고 이제 자는 그것만이라도 좀 지키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책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톰 오브라인 박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기존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해가지고 그 논문적인 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참 지식, 제대로 된 참 과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정말 옆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한 번씩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